유일한 자립형 사립고 광양제철고가 일반고 전환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재정 지원을 크게 줄이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대 운동은 계속 할 거며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의 허가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아름드리 고목이 주민이 주입한 농약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팔을 뻗어도 다 안을 수 없는 커다란 크기의 고목입니다. 녹어수들에 대한 구조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교제를 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후 자살로 위장했던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동반 자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의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등학교가 사실상 일반고 전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이사회에서 이미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오늘은 학부모들에게 일반고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우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오늘 첫 뉴스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단 하나뿐인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등학교. 지난해 재단 측이 연내 일반고 전환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첫 사례인 만큼 입시 전형에서 아이들이 손해를 볼까 우려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진짜 대학교 수준이에요. 그 등록금이. 그렇지만 그걸로 감수하고도 지금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게 저희 학교가 지금 처음 케이스거든요. 뭐 있는 데이터가 있지도 않아요. 동문회 역시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로 기능했던 모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문이 되기까지 한 해 두 해 노력을 해서 해온 학교가 아닙니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 할 거며 저희 동문들은 그렇게 입장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제철고의 연내 일반고 전환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교직원들이 내년 3월 일반고 전환을 재단 측에 요구한 데 이어 올해 5월 이사회에서는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학교와 포스코 교육재단 측은 이달 초 전라남도 교육청과 일반고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오늘 전 학부모를 상대로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는 재단 산하 11개 학교에 지급되는 교육 재정이 200억에서 올해 70억으로 줄어들었다며 일반고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광양제철고 내년도 지원금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재단에서 좀 예산을 출연을 해야 그 재원으로 유지되는데 좀 재원 마련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광양시는 최근 포스코에 일반고 전환 요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장조차 받지 못한 상황. 지역의 유일한 자사고인 광양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이 본격화한 가운데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 허가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만 간척진의 123헥타르 면적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 지역의 시민사회는 이 사업이 등량만권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여가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측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의 사업 취소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고흥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저지 대책위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은 명백하게 이것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항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시험장 구축 사업을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상생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종합비행시험장 구축을 둘러싼 지리한 법정 공방. 법원은 결국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힘을 실어줬지만 지역사회 내 후폭풍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최근의 남북 긴장 상황이 그동안 정부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와 남북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측에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에 김한종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53명은 오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3선의 김한종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제1부의장의 구복규 의원이, 제2부의장의 김성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의회는 오는 30일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 시골 마을 주민이 생활에 불편하다며 농약을 쳐서 마을을 한 세기 넘게 지키고 있던 느티나무가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당산나무들, 이처럼 쉽게 훼손되는 경우도 많고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름인데도 나뭇가지들이 앙상합니다. 100년 넘게 마을 입구를 지키며 주민과 함께해온 느티나무입니다. 양팔을 뻗어도 다 안을 수 없는 커다란 크기의 고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봄부터 갑자기 잎이 돋아나지 않고 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준다며 나무에 농약을 친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크다 보니까 이게 틀어지고 바닥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성장이 정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해온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에 주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간에서 나무를 올라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이 90살이니까 100년 됐다고 봐야지.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없이 나무를 지금 따라가시지 온당치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고목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는 땅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건을 갖추더라도 보호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은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처럼 마을에 있는 나무에 농약을 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개인 재산이거든요. 로고스미 땅하고요. 허가날 때 저희가 제한사항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이든 나무들이 순환을 당하면서 울주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적 처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교제를 하던 여성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여성을 숨지게 한 후 자살로 위장했던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6년 11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동반 자살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반 자살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학 소견과 여러 정황상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가 지역방송사의 주요 업무를 통합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동용 의원은 성명서에서 중요 공공재인 KBS 순천방송국이 사라지면 시민들의 알 권리 박탈은 물론 지역 간 방송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KBS가 해당 지역에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주권도 무시하고 있다며 방송국 폐쇄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위계로 억눌려 있던 공직사회 분위기가 변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도서관 사서직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이 거셌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중학교 교감이 평교사를 괴롭혔다고 하네요. 네, 교감이 평교사를 폭행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자세한 내막을 취재해봤습니다. 강진의 한 중학교, 이곳에서 상담 교사로 일하는 A씨는 같은 학교의 교감 B씨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9일 교감 B씨가 수업권이 없는 자신에게 시험 감독을 맡기는 등 업무에 지시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교감이 교무실 밖으로 불러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앉으세요. 그러더니 저 문을 잡았더니 나가지 마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문을 잡는 순간에 저를 양쪽 팔을 잡고 저를 묶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넘어지지는 다행히 않았죠.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교직원은 교감 B씨가 학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사고 싶어를 하시죠. 우리는 이게 더 필요해서 이게 사주겠다 하면 이제 자기가 다른 학교는 교감들이 이걸 들고 다니더라. 이걸 사달라. 해당 교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폭행은 가벼운 신체 접촉일 뿐이었으며 교비 부당 집행과 업무의 지시 주장도 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 마무리하고 조용히 하고 하자고 이렇게 손을 잡았지 그걸 밀거나 어쩌거나 그걸 안 치거나 이게 전혀 아닌데. 결국 A 교사가 B 교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1차 진술을 받은 강진교육지원청은 업무의 지시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이라면서도 폭행과 교비 부당 집행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용 계약서상을 검토해서 위배가 되는지 검토하였고 교감쌤에 대한 갑질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한 부당 사용에 대한 내용은 추가 조사가. A씨는 B 교감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 첫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선 KTX만 3시간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 건설이 확정된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전라선 고속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레미콘 운전기사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레미콘 업체 38곳과 소속 운전기사 400여 명은 운송료 인상과 유류비 지원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레미콘 업체는 운전기사들이 요구한 안건대로라면 회사 지출이 15%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파업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순천시 저출산 대책과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 달 1일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20여 가지의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 세대증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 여름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서 전국 처음으로 사전 예약제가 시행됩니다. 전남도는 여름 성수기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해수욕장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눠 적정 인원을 분산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해수욕장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제안한 정책으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